이렇게 통지표를 받으면 특히 그 부사나 형용사, 뭐 아이들 말로는 꾸민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잘 보면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방학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이들은 지난주에 사실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개학이 8월 24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이 여름방학입니다. 막 머리에 이렇게 땀나고 있어요. 방학을 하면 방학식에 생활통지표를 나눠주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가 4학년이라서 4년째 요런 이제 통지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1, 2학년 때는 표기가 매우 잘함, 뭐 잘함,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3학년 때부터는 보니까 소수령 평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는 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 해서 그 통지표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좀 더 이제 서술형 문장으로 좀 다양한 형태로 통지표가 나와서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생활 이 통지표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가 무엇이냐, 그냥 사실은 갖고 오면 다른 친구랑도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넣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통지표를 잘 보면 좋은 의미를 사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활통지표, 특히 초등용의 생활통지표의 의미는 한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서술형 평가 내용을 미리 이제 엄마들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이의 학습 태도나 그리고 강점들을 이 통지표 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진로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실제 통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문장을 쓰면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 보실까요? 자, 먼저 이 통지표는 이제 3학년 때 거예요. 3학년 때의 아들, 딸의 통지표인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학년 때는 사실 뭐 별로 판단할 게 없었던 게, 제가 이렇게 통지표를 가져왔는데 1, 2학년 때랑 다르게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회 한번 볼게요. 지도를 활용하여 주요 지역물의 뭐 위치를 파악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도덕 똑같고, 수학 똑같고. 그래서 사실 요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별로 특장점이 없네, 그냥 뭐 친구들 모두 똑같이 해서 그냥 출력해서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2학년 때는 조금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서 제가 따로 보관해 뒀고, 이렇게 학년별로 통지표도 가지고 있으면 비교가 되고 아이가 어떤 부분이 발전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요 3학년 거는 딱히 볼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4학년 건데, 4학년에 요번에 받아온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1, 2학년 때도 요런 느낌으로 가져왔었거든요.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한 건 아이의 강점들을 이렇게 부각해 놓은 것들을 표기했어요. 이렇게 통지표를 받으면 특히 그 부사나 형용사, 뭐 아이들 말로는 꾸민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잘 보면 되는데, 주로 키워드가 매우 우수, 탁월한, 뭐 뛰어난, 타의 모범이 되는, 적극적으로, 뭐 아주 뭐 이런 것들을 글의 내용에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 과목은 아이가 좀 월등하구나, 잘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과목별로 봐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그 딸과 아들은 같은 4학년 쌍둥이인데 반이 지금 다르거든요. 1, 2학년 때는 같은 그 담임 선생님이 써주기 때문에 훨씬 비교가 잘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교과 전담 선생님 있죠. 그 음악과 영어는 교과 전담 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같은 선생님이 해주셨으니까 요거는 비교가 잘 돼요. 근데 담임 선생님의 취향이나 성향이나 말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제 매우 이런 거를 자주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 친구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하나를 이제 놓고 한번 보면, 저는 이 그 아들의 담임 선생님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아들도 좋아하고, 왜냐면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감안하고
통지표를 읽었고요. 그리고 줌수업 같은 걸 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기장, 독서로 이런 걸 보면 선생님이 써주는 코멘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파악이 좀 되거든요. 그게 파악이 되면 선생님이 과하게 칭찬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요 정도 칭찬이면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셨는지 그걸 선생님의 파악이 좀 되면 더 이 통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국어 여기 보면 뭐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비슷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의 해석을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 선생님 영상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오고 잘하는 경우에는 멘트가 이렇게 좀 보통인 경우 이렇게 멘트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표현 능력이 뛰어남. 이러면 이제 아이가 뭔가 선생님한테 발표하거나 말하는 능력은 좋구나라고 이해가 되죠. 그다음 사회 부분 여기 보면 뛰어난 의사결정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딸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사회에 여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평이한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 같은 경우에도 뭐 도덕적 사고 능력 뛰어남 있는데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으며 라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 단원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정도로 나와 있어요. 수학은 그냥 잘 따라가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정도이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아이가 수학의 관심도가 다른 데보다 유난히 높구나. 왜냐면 이 과목들은 전부 담임선생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 잘 이해하고 탐구 능력이 우수함, 뭐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런 게 있고요. 체육은 보면 운동 기능이 매우 뛰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1학년 때부터 듣던 말인데 딸한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음악은 이렇게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을 배웠다, 노래했다. 수행평가를 파란 마음, 하얀 마음으로 수행평가를 사실 쳤었거든요. 근데 뭐 바른 자세로 잘하고 뭐 이러니까 평이하게 음악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미술은 이렇게 나와 있고 잘 만듦, 이것도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음.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창체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창체에 대한 내용은 그 중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뭐 딱히 뭐 없으니까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하니까 아직은 별로 내용이 없고 그냥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아이가 하나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통지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쑥 읽고 나면 별로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그 키워드들 있죠. 특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뛰어나다, 매우 우수하다, 뭐 타의 모범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해의 아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 비해서 칭찬 횟수가 빈도가 높지 않았어요. 줌 수업을 할 때. 그리고 또 선생님이 굉장히 객관적이신 분이시고 차분하고 그 수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그 아들 선생님이 굉장히 활기차다면 이분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차분한 분이에요. 그래서도 사실 표현이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국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조리 있게 발표함. 그리고 쓰는 능력이 매우 우수함. 이분은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는 기존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음. 평이하죠. 그 다음에 도덕 해서 깊이 생각하고 도덕 공부의 중요함을 잘 파악함. 이런 정도 내용이 있었고 수학과학의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있었고 체육. 저희 딸이 체육을 좀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음 되어 있어. 근데 음악과 미술은 제가 생각할 때도 딸이 다른 이제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걸로 잘 표현함. 같은 교과 전담 선생님이 해주셨는데도 내용이 달랐어요. 가창 활동에 뛰어난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미술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완성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함이라고 있죠. 영어는 이렇게 보면 능동적으로 참 타의 모범이 됨,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체는 뭐 초등학교 때 역시 활동이 별로 없으니 이제 딸은 학급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들과 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가 과목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하이라이트를 한 걸 보면 아들이 굉장히 잘하는 과목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은 이제 집에서 관찰한 결과로는 그 수학, 과학, 체육을 잘합니다. 관심도도 높고 확실히 잘한다고 느껴지고 딸은 국어 능력, 읽기 쓰기 능력, 발표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악, 미술, 영어 이런 쪽 어학개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느껴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키워줘야지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의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고 이게 하나를 가지고 딱 정리는 되지 않는데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1학기 거, 2학기 거, 그 다음에 뭐 5학년 거, 6학년 거 누적이 되면 아이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나고 그리고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태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생활통지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생활통지표 4학년용을 한번 보셨는데 남의 집 통지표를 이렇게 한번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조금 비교가 되실까요? 우리 아이 것만 사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뭘 나한테 지금 자세히 보라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건 서술형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줄 때도 교육부 지침상으로 뭐 이 정도 수준에 뭐 도달했으면 요 내용, 요 정도 수준에 도달했으면 요 내용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그 가이드를 주면 같이 비교가 될 텐데 그 가이드 없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받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 본 건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점 한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는 다른 친구들 것과 사실 비교할 수 없으니 일단 기존의 선생님이 어떠셨는지 좀 선생님 스타일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이제 실제로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분이고 이렇게 아이한테 잘한다고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통지표에도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칭찬이 굉장히 많아도 요거는 조금 이제 수위를 낮춰서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굉장히 냉철한 분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통지표에도 매우 뛰어나 이런 얘기가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는 것들이 아주 뛰어나구나 라고 또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해야 될 2번째 사항은 아이가 집과 학교가 다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른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성이 또 있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 생각하는 과목은 이러한 과목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학교에선 전혀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이런 건 2학기 때 상담 들어갔을 때 꼭 여쭤보시고 생각했던 게 나는 수학을 애가 이해도가 되게 높고 잘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실제 내용에서는. 그러면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아이의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에 조금 부족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뉘앙스를 서술형 문장으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평이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뭐 요런 단원에 이해를 했고 요런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난하게 따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요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요건 또래보다 확실히 잘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1, 2학년에 학교 상담을 갔을 때 아이가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국어 능력이 예를 들어서 한 2개 학년 정도 윗 아이들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서 4학년 때도 역시 그 내용이 나와 있어. 아이가 이쪽으로 계속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통지표를 처음에는 1, 2학년 때는 뭐 그냥 매우 잘하고 이렇게 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집어넣고 간단히 대강 봤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통지표의 내용도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전의 아이가 어땠는데 지금 어떻다라고 이력 관리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진로를 설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지표를 잘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해마다 가져올 때 한 번씩 꺼내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아이의 발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과거에 이랬는데 좀 부족해졌는지, 태도는 어떤지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상장을 거의 주지 않잖아요. 저희는 1, 2학년 때는 선생님이 각자 출력하셔가지고 주셨는데 그때 친구들한테 모두 상장을 주는데 그 상장에서도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뭐 공부를 잘하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상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학습을 잘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혹시 뭐 봉사를 잘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능력에 체육 능력에 뭐 뛰어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에 재능이 있구나, 친구들 교감 굉장히 좋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사실 공식적인 상장이 최근에 요거 하나 딱 지금 4년 동안 공식 상장이라고는 그 임명장 하나, 그래서 1학기 때 학급회장 하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름 또 요걸 받고 기분 되게 좋아하던데, 요런 거밖에는 이제 초등학교 상장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문장의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받아올 통지표를 보고 요러요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학교마다 어떻게 다른지 내용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